많이 받으시고 2008년도에 우리 감코가 진짜 8차 예부 얘기를 했는데 참 세월이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보다 하여튼 성숙되고 어떻게 이제 사장 오신 지도 이제 2년차 접어들기 때문에 보다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경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챔피언 교육은 일단은 그 2시간 동안 제가 진행을 하겠는데요.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가 한 4년 했습니다만 식스시그마를 우리가 하는데 다시 한번 왜 해야 되는지 목표를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 식스시그마 추진을 우리가 해오지만 과연 성공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성공적인 추진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좀 하고요. 또 추진 사무국에서도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식스시그마의 소위 비욘드 식스시그마 어느 정도 정착이 일부 된 회사들도 있고요. 아직 일부 서비스 섹터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아직 좀 안 돼 있지만 제조업종에서도 일부 이제 모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이제 협력업체라든가 등등 특히 최근에 TPS 활동 우리는 BPS입니다만은 그와 연계된 린 식스 시그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챔피언님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이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식스 시그마가 전반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가고 있느냐 발전 방향이라든가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 또 우리의 강점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품질의 그런 시간을 좀 목차를 이렇게 해서 한 50분 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식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죠. 보다시피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서 미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깃발을 영원한 깃발이 없습니다만 우리 골프에서도 한 홀을 잘했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또 18번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인데 특히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18홀만 갖고도 안 되잖아요. 4일씩 계속 해야 되고 어쨌든 이 현재의 우리 기업을 최고의 가치로 지향하는 방법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 이 감코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물론 만도도 그랬습니다만 이 식스시그마를 우리의 상당히 중요한 방법론으로 거기에는 우리가 DMAIC라는 소위 DMA 사이클 과거의 PDCA 사이클과 같은 플랜드 치크 액트를 모디파이한 이런 방법론을 갖고 우리가 진행을 하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 기업 문화도 창출하면서 우리가 최고의 회사를 하고 전략적인 목표도 실어놓고 또 수익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이게 단순히 혁신 활동이 기업의 성과하고 연결이 안 된 데는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의 고객, 우리가 납품하는 우리의 파이널 커스터머도 있지만은 우리의 연관된 옆에 부서 또 차기 공정 그들 고객을 과연 우리는 최대한 만족시키고 있느냐 그러기 위한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에도 마이클 에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식스시그마가 과연 뭐냐 라는 9 팩터를 얘기를 하고 있죠. 9가지의 팩터를 얘기한다. 역시 식스시그마라는 단어는 시그마라는 하나의 우리가 알파벳에서 나온 거고 라틴어에서 출발된 겁니다만 역시 3토를 줄이고 하는 건데 그 팩터가 첫 번째가 역시 측정의 단위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측정 단위를 시그마라는 잣대로 하나의 수준으로 결정짓는다. 그 다음에 역시 벤치마크다. 우리 감코가 세계적인 현재 수준이 어디냐? 우리의 최고의 경쟁자는 누구고
또 세계적인 우리의 경쟁자들의 활동 모습이라든가 또 그걸 뛰어넘어서 진짜 초일위로 가기 위한 우리가 비전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역시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뭐 사장님이야 우리 전무님이라든가 여기 임원 챔피언들 일부 팀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만 과연 진짜 우리가 철학 속에서 이게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철학. 저도 철학은 잘 모릅니다만 그 다음에 이 방법론. 사실은 챔피언들이 좀 약한 부분이 사실 방법론이죠. 아직 시그마라든가 미니탭이라든가 아주 잘은 못하더라도 통계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보수 교육을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너무 챔피언님들 모셔놓고 그래서 미니탭 오고 뭐 이러는 게 과연 그거는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사실 좀 약하죠. 일부 뭐 삼성을 포함한 일부 기업들은 챔피언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칸코는 뭐 챔피언들이 거기에 비한다면 뭐 스트레스는 그렇게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단지 좀 이 발표자들보다 방법론을 더 잘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그 방법론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날카로운 질문도 할 수 있는 그게 1차, 2차 웨이브 때는 어렵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서 간단한 P밸류가 어떻다, 지금 시그마가 어떻다, 또 간단한 뭐 통계적인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추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결함제거의 도구다. 그 다음에 심볼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 그 다음에 밸류 이런 그 9가지를 보통 통해서 최고의 우리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 문화가 물론 강점은 계속 살려야 되겠지만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물론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는 방법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전사원에 대한 뭐 어떤 그 계층 교육도 시키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이 식스시그마라는 모든 부서가 하나에 얽맬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역시 컬처가 중요해요.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결국 그 이제 문화의 싸움인데 우리 칸코의 독특한 컬처가 과연 뭐냐, 우리의 강점이 뭐냐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중요한 팩터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그 우리가 목적을 다 압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DFSS도 이제 뭐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나름대로만 성과는 있습니다만 이제 올해보다 좀 심화가 돼야 되는데 물론 뭐 원천적인 설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설계 개발 쪽, 그다음에 제조 쪽 뿐만 아니고 이제 사무 간접이나 지원 쪽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엔드 유저를 직접 상대하는 제품을 안 만들다 보니까 어떤 세일즈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그 펑션이 좀 그런 기업에 비해서는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무 간접 부분이 조금은 우리가 제조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은 주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사무 간접이나 소위 지원, 트랜잭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우리가 개선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오늘 챔피언 워크숍에서도 말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쪽에 이걸 좀 잘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프로세스에서 결함을 제거하고 목표로부터로 우리가 생각한 목표로부터 이탈을 최소화해서 조직의 이익 창출과 고객 만족을 최대화하는 즉시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혁신적인 변화, 회사의 전반의 변화를 주도하며 혁신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프로세스, 또 컬처, 커스터머 이런 쪽이 그냥 말로만의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변화로서의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셔널한 추행진을 우리가 추구한다. 그러니까 시스식마를 우리가 1차 웨이브에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뭔가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추진이 좀 약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변화하는 거는 항상 또 어려움이 따릅니다. 뭐 최근에도 뭐 오늘도 이
저기 운전하고 오면서 라디오 들어보니까 뭐 조직 개편 다음에 아주 시끄러워요. 뭐 어제 또 뭐 발표도 오고. 그래서 뭐 물론 그게 잘한 부분도 있고 공과가 있는데 조금 좀 물론 언론이 앞섰는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좀 그런 또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바꾼다는 게 쉽지만은 않구나. 그걸 어떻게 잘 최소의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느냐, 최소의 그 리스크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해나가는 우리의 비즈니스 상에서의 오퍼레이셔널 체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목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역시 경영 전략.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경쟁사보다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캄코가. 제가 뭐 어떤 우리와 거래가 되는 기업에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캄코와 우리의 경쟁사와의 어떠냐. 캄코가 식스시그마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준이 좋아지고 거의 뭐 디펙트도 없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품질 좋죠? 네, 그랬더니 우리 경쟁사, 우리 캄코와 경쟁사의 품질도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 고객들이 이제 목소리죠. 그런데 역시 우리 경쟁사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노력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진짜 더 어려울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 진짜 2008년도는 우리가 뭐 품질이면 품질, 코스트 리더십은 코스트 리더십, 아니면은 뭐 밸류면 밸류, 진짜 그 고객을 만족하는 그런 그 스킬이면 스킬,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역시 일하는 방법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죠. 바뀌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요. 가끔 뭐 텔레비도 보고 또 그 초인류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이제 결과만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야, 저 친구들은 뭐 운도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프로세스의 결과물이 현재 모습이지 사실은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엄청난 그 고생은 뭐 나오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최근에 뭐 아주 저도 좀 감동을 받았는데요. 와, 역시 프로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55분 동안 인터뷰를 하는데 뭐 기자가 보니까 한 20분밖에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연출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몸매가 S라인이 됐어요. 저는 막 배도 나오고 요새 큰일 났는데 이거 보고 야, 이거 참 문제구나. 그 다음에 뭐 8년 전에 또 담배를 끊었다는 거야. 저도 뭐 3개월 끊었다 몸무게가 3개월 동안 3kg 늘고 막 그러면서 또 핑계인데 이렇게 됐는데 야, 이거 빨리 또 끊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운동 뭐 빠른 거로 뭐 2시간씩 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이 사람이 11시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7시에 왔다는 얘기예요. 나 거기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야, 역시 최고의 스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자기가 그 발표할 장소를 미리 와서 보고 워밍업을 하고 마치 그 앙드레 김이 뭐 이집트에 가서 의상 쇼를 하기 위해서 이틀 전에 남들보다 먼저 가서 이집트의 박물관을 보면서 거기서 어떤 영감을 느끼고 호텔에 와서는 이집트의 옛날 노래를 듣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게 이제 옷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데 그 사람들은 야, 뭐 유명하니까 금방 저렇게 아이디어가 나오겠지 하는데 사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자세가 이제 과정 이런 것들의 결과지 결과라는 게 단순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역시 우리가 이 측정에 대한 게 식스시그마 오면서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시그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간접 부분은 지금 몇 시그마고 참 진짜 또 이 PUR 쪽은 몇 시그마고 우리의 협력업비 수준은 몇 시그마고 이런 것들의 공통 언어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바틀레이구나. 아무리 이 잘 되는 데를 개선해봐야 전체적인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마치 에러공정 제거하듯이 결국은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취약부분은 그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그 6시그마의 중점 영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시그마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꽤 경제성이죠. 최소의 인풋을 갖고 최대 아웃풋을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산성의 개념이고,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설계하고 우리의 업무, 사업을 설계를 해놔. 그렇죠. 지금까지 돼 있던 걸 점검을 해서 현재 프로시저나 프로세스를 다시 보다 더 나은 상태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안정이 된다면 전체적인 산포를 줄여서, 이 산포라는 건 뭐냐면 돌연변이라는 거죠. 돌연변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만약에 뭐 4시그마다 4시그마면 몇 ppm입니까? 6210ppm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럼 6210ppm이라는 건 0.62%의 디펙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수율이 약 99.38%다. 굉장히 4시그마도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4시그마 수준이라는 게 대단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50%만 더 적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4시그마 나왔다면, 뭐 여기 뭐 만약에 공정이 뭐 A, B, C, D, E라는 공정에 합한 게 만약에 4시그마다 라고 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5시그마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3시그마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에버리지는 4시그마가 나오는 거죠. 클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클레임이 걸린다는 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뭐 1000개 중에 하나가 걸렸다. 그 하나라는 요것 때문에 클레임이 되는 거지 대부분은 클레임이 아니죠. 요게 뭐냐면 어떤 집단으로부터 이탈된 돌연변이입니다. 저 돌연변이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근데 지금까지 돌연변이는 어쩔 수 없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돌연변을 어떻게 잡냐. 이게 바로 산포를 줄이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 돌연변이들이 나타나는 이 횟수를 줄인다든가 텀을 길게 가져간다든가, 옛날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걸 2달로 느린다든가, 그게 뭐 MTB의 불이 뭐 그 민타임 비트윈 페일리언이 그런 말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고장 간격을 느린다든가. 저는 뭐 최근에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유, 인류가 한 200만 년 전에, 우리가 400만 년 전에 직립을 했더만 사람이. 그때 그 침팬지 한쪽에서 나오면서 직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 조상인 줄 알았어. 근데 최근에 그 DNA 이 유전자를 연구를 해보니까 10만 년 전에 인류가 다 멸망이 됐더만.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거는 한 2만 년 전, 5만 년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누구냐?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한 명이더라고. 정말 아담과 이브처럼 말이죠. 뭐 베링 해협을 건너서 저 남미, 페루, 잉카 문명으로 한 저쪽에 사람들이 뭐 5명이 건너왔다 이래. 와, 놀랬더라고 이게. 5명이 건너가서 이 퍼진 게 뭐 이렇다. 그 보니까 역시 이 돌연변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데, 돌연변이가 이게 없어져야 되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생존한다. 그건 뭐냐면 이게 적응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독수리는 발톱이 있잖아요. 발톱이 왜 있습니까? 이거 잡기가 좋잖아요. 잡아서 부리로 다 쫀단 말이죠. 근데 비둘기는 왜 발톱이 없을까요? 근데 비둘기가 수십만 마리 중에 돌연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발톱이 날카로운 비둘기가 생겨난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강점이니까. 그러면 계속 그걸로 진화가 되면 오늘날 비둘기가 발톱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톱 가진 놈이 안 가진 놈보다 강하니까. 근데 비둘기가 어떻게 진화가 되는데 발톱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걸 연구를 최근에 해서 그거를 DNA 조사를 했더니 이게 발톱을 가진 독수리는 좋은데 이 독수리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서 있긴 좋은데 걸어가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10m의 먹이가 있는데 독수리는 이걸 날라야 돼. 왜?
나쁘니까. 근데 비둘기는 콩 같은 걸 먹어야 되니까 그런 발로는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거지. 오히려 걸어가는 게 좋다는 거야, 비둘기는. 속성 자체가. 그냥 먹는 음식 자체가 걷기 편하게 돼. 그러니까 발톱이 날카로운 비둘기가 태어났다가 이게 거기에 있지를 못하고 이게 도태가 되는 거지. 이야, 이게 정말 뭐 하여튼 뭐 저만 지금 감동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바로 산포를 줄인다는 의미가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역량을 최적화하는 액션 플랜이고 이런 건데 한번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저먼트, 이거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라는 거는 결국은 월드 클래스 퍼포먼스를 갖다가 달성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이런 것이 정말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아니냐. 그래서 하나의 임프루먼트 프로세스, 개선적인 하나의 그 업무랄까요? 절차, 설계. 그 다음에 DFSS,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디자인도 완벽한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커스터머 포커스드가 되고, 피플 포커스드가 돼야 되겠고, 프로세스 포커스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파이낸셜 퍼포먼스로 이게 이어지는 거지. 파이낸셜 퍼포먼스라는 게 그냥 하나의 결과만 우리가 통답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식스마 추진 전략 요소를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꼭 이게 수단입니다만 통계라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식스시그마가 거의 통계인 양 된 거지만은 그렇다고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챔피언님들이 이제 앞으로 또 이런 부분도 같이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갖고요. 아니면은 뭐 최근에 미니탭도 새로 또 한글 버전이 새로 나왔습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본다든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기법. 기법이 중요합니다. 그게 사업 전략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현재 업무의 프로세스가 우선 측정이 돼야 되겠죠. 저 업무, 저쪽의 수준, 이 사업의 수준, 정말 우리가 AS는 과연 몇 시그마나 될까? WS 쪽은 어떨까? TS는 어떨까? 이런 것도 하나의 시그마로 잣대보죠. AS는 현재 4.5 시그마인데 WS는 지금 3.8 시그마다. 예를 드는 거죠. 왜 그럴까? 또 엔지니어링 쪽은, PR 쪽은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펑션 겸 우리의 부서들이 있는데 가장 바틀렉은 어딜까? 우리가 PR인가? M1인가? 아니면 이 엔지니어링 쪽인가? 어딘가 말이죠. 또 가장 높은 업무 프로세스는 어딘가? 이렇게까지 나간다면 이제 어려워지지만 사실은 식스시그마가 지향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중간 관리자의 시그마 순위 가장 낮은 건지 아니면 워커스나 클락이 가장 낮은 건지 정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따져보는 거라는 거죠. 하여튼 이 측정이 돼야만이 현 수준에서 보다 나은 수준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결국은 아까도 했지만 열심히 몸으로 떼어놓은 것보다 역시 머리로 일해야 되는 이런 게 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름도 지식경제부로 갖다가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과학기술부의 응용기술 쪽이고 응용과학 쪽과 기술 쪽이고 기초기술은 이제 저쪽으로 지금 아직 뭐 이게 세팅된 건 아닙니다만 뭐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 쪽. 그 다음에 원래 그 산업 쪽. 뭐 상업과 공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중에서 외교통상은 외교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원에너지 쪽. 그러니까 지금 과학 쪽, 응용과학 쪽, 기술 쪽,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전통적인 우리 산업. 옛날에 동력자원부로 했는데 자원. 이 5가지를 합해갖고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지식, 경제부 뭐 이렇게 지금 이거 아직 뭐 세팅된 건 아니지만 이 난리지가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복잡했길래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하는 그런 쪽에 결국은 참 점점 이 지식 시대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믹스를 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다운스트림 쪽이고 이쪽이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믹스해서 정말로 새로운 우리의 경영신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챔피언님들 오늘 워크숍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거에 기존의 품질 혁신 활동은 어땠나? 측정 지표는 한 퍼센트고 불량률이었어요. 몇 프로 클레임이냐, 몇 프로 불량이냐, 불량률 100개 중에 몇 개, 그러니까 퍼센트죠. 우리가 AQL하는 것도 Acceptable Quality Level, 그것도 역시 100개 중에 샘플링 했을 때 몇 개가 불량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100개 보고 안 들어가더라면 1000개 중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런 게 이제 AQL이죠. 이런 방법론이 과거의 기존의 품질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100ppm 운동이라는 걸로 바뀌고 최근에는 이제 상공에서 싱글 ppm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쪽에서 지금 식스 시그마를 거기다 또 지금 얹어갖고 뭐 짬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뭐 식스시그마 인증제도도 해야 되는지 않느냐. 근데 상공회에서는 또 처음에는 자기네들은 싱글 ppm이 있으니까 식스시그마를 막 거부했어요. 저건 우리 게 아니다 막 이러다가 또 요새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데 하여튼 뭐 거기서도 이제 상도 주고 합니다. ppm 활동 이게 한국 거다 하는데도 또 식스시그마. 그런데 이제 식스시그마는 이제 시그마 수준으로. 그 전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의 품질, 공정 만족이었죠. 그러다가 막 고객 만족을 부르짖고 역시 여기도 우리는 총체적인 이 만족을 뛰어넘는 그 다음에 현상의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100ppm 역시 납입 제품의 품질 이런 쪽에서 이제 식스시그마 추구는 사실 우리 경영의 질이죠. 우리 캄코의 경영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저희 MQ 매니지먼트 퀄리티 이 개선 기법도 마찬가지였죠. 임기 응대에서 문제 해결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챔피언 워크숍에서 프로젝트를 혼내는 것도 뭐냐면 해야 될 게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크고 가장 우리의 바틀렉이 되고 가장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효과성이 좋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연말에 우리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프라핏에 기여하는 콘트리뷰션의 레이트가 높은 막 그런 거를 이제 뽑는 거 아닙니까? 주어진 우리의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전원이 기존 고유 업무를 다 팽개치고 오로지 이 식스시그마 DMARC이 여기에만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방법론의 차이라는 거죠. 과거와. 과거에는 그런 방법론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의 그 n분의 1의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알아서 제한제도라든가 분인절대 이것을 탑다운 방식으로 바꾸는. 왜? 사실 혁신하기 싫기 때문에 위에서 여러분 챔피언님들이 강력하게 관심을 안 가져주면 벌써 눈빛만 보고 있는 겁니다. 밑에 중간 관리자들이나 밑에 사원들은 우리 사업부장이 저기 챙기고 있나? 별 관심이 없나? 요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딱 관심이 없으면 그날 그러고 덮어버리는 거죠. 뭐 괜히 로스지 이거. 위에서 좀 관심 없는데 내가 뭐 이거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벌써 감이 딱 오는 거죠. 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협력사, 또 이제 최근에 뭐 일부 참여하고 하는데 역시 이제 협력사도 좀 레벨업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게 단순히 모기업에서 오래니까 어쩔 수 없이 와갖고 발표자로 만들으니까 그냥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발표자의 그쪽 회사의 챔피언이 정말 과연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챙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그건 식스시그마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조 중심에서 자꾸 마케팅, 제조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스시그마의 경영의 초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우선 프로그램, 이 식스시그마 하나의 패키지일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가기 위한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정보도 인프라가 필요하고 사회간접도 인프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최근에 뭐 송도가 막 뜬다고 뭐 난리 났죠. 그쪽에 막 그 영종도 다리가 지금
삼성중공 뭐 크레인이 있어야 상판을 들어올리는데 그게 지금 뭐 법적으로 뭐 예? 금지 가처분돼서 뭐 못 움직인다. 뭐 그것 때문에 공기가 늦어진다. 막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보니까 그쪽이 저도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워낙 생활 여건이 이쪽이라 야, 그 앞으로 좋대는 뭐 100층짜리가 뭐 몇 개씩 들어가고 영종도가 뭐 여기 있고 송도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거세림이 나온 모양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뚫린다. 엄청나죠. 이게 지금 이 다리가 뭐 몇 번째가 세계에서 그리고 뭐 송도에 여기 보니까 인천의 지하철이 뭐 동막, 동춘, 뭐 원인제 뭐 이렇게 갖고 이쪽에 문학산 이렇게 인천의 진산이라는 문학산 232m 걸었습니다. 조금만 4m가 닿아서 228m라서 그런데 비리백제 뭐 묘가 있다는 경제 이러는데 진산이 있고 그런데 이게 4호선 오이도역하고 이게 또 전철이 뚫리더만 연결이. 이야, 그렇죠. 이거하고 인천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고 이게 뚫리고 거기에다가 뭐 연대도 이쪽으로 지금 캠퍼스가 국제화 글로벌 단체가 가니 어쩌니 이 좋아질 수가 있더라고요. 서쪽이 요새 서해권이니까. 그래서 야, 이 지금 인프라 마찬가지로 이 식스 시그마에서도 중요한 게 인프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식스 시그마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한 인프라가 중요하죠. 인프라가 그게 뭐 경우에 따라서 PMS일 수도 있고 우리는 프로젝트가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프로젝트가 많을 경우에는 PMS라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그것도 뭐 도입해서 적용을 하면 그것도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 값만 해도 한 7, 8천만 원 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와서 세팅하고 카스터마이즈 시키고 한 4, 5개월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다 입력을 하고 거기서 다 워닝을 주고 입력이 안 되면 이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뭐 엑셀 수준으로 간단하게 되지만 그런 게 하나 이제 인프라거든요. 그런 거 뭐 식스시마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어떤 보상에 대한 거, 혹은 뭐 승진 승급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많죠. 사보를 발행한다는 거 뭐 이게 뭐 수없이 많습니다. 따지면 뭐 하여튼 그런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단기간에 핵심 전문가를 육성을 하고 뭐 우리 많이 육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또 방법론을 기법을 정밀하고 공격적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교육훈련 시키고 하나의 회사, 동시참여, 주인이치, 동수적 강조 이걸 통해서 벌써 식스 시그마를 블랙벨트라고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하면 위에 레포팅 되는 수준이 좀 달라집니다. 벌써 보고는 이 퀄리티가 옛날에 식스 시그마 하기 전에 이 퀄리티하고는 벌써 달라지죠. 레포트 자체의 질이 벌써 이게 6개월, 1년 동안 파워포인트 만들고 뭐 자료를 갖다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자기의 지금 현재 블랙벨트들이 나중에 이제 임원이 되고 또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육성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간 내 재무성과를 결국 전략, 산업, 프로세스, 고객을 일치시키는 운영 가치 플러스 신제품의 가치까지 우리가 새로운 이것까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역시 뭐 최대 측정 가능한 재무성과. 그래서 우리의 그 연말에 프라핏이 정말 그 식스 시그마가 얼마만큼 기여가 되는 건지 아주 정확히 뭐 칼로 두부 자르듯이 요 우리가 100억, 200억의 프라핏 중에서는 식스 시그마가 30억, TPM이 얼마, 개선 제한 활동이 얼마, 5S 3정이 얼마, BPS가 얼마 딱 이렇게 떨어지기는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심션 해봤을 때 상당 부분에서 아웃풋을 내더라 라는 것들이 서로 공유만 된다면 뭐 식스 시그마는 최대의 가치를 내는 거죠. 뭐 이 8단계 우리가 참 귀가 따가울 정도로 DMAC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죠? 먼저 이게 됩니다. 규명하고. 아마 이게 오늘 챔피언님들이 하는 점심
드시고 나서의 챔피언 워크샵일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why. 레코그나이즈, 인식이죠. 왜 이 프로젝트를 해야만 되는지, 왜 이걸 우리가 오늘 뽑아갖고 왔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인식이 없는 디파인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우리의 업무,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기서 디파인을 해나가는 거죠. 이 업무에 대해서. 제 디파인은 지금까지 물론 잘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보다 한 단계 높고, 그걸 우리가 MA라는 캐릭터라이제이션, 이걸 특성화시키고 현재 수준의 사태를 한번 재보고 또 그들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현재 수준을 이해를 보고, 아, 이게 BB 프로젝트를 가져야 될 건지 GB 프로젝트를 가져가야 될 건지, 정말 아니면 이거 전사 과제로 가져가야지 그럼 BB가 혼자서는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섞인 건지, 정말 그게 된다면 여기에서 나온 모든 요인을 갖고 어떻게 우리 여건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킬 것이냐, 최적화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식스시그마의 DMAIC는 특성화, 최적화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려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개선을 오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5에서도 뭐 3에서 청소는 뭐죠?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청결이죠. 이게 애들 막 어지러워, 우리도 뭐 애들 뭐 형편없더라고. 우리 딸내미도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야. 지금 뭐 대학교 이제 2학년 되죠, 이제. 예, 밤 11시, 12시 지금 골치 아파가지고 매일같이 뭐 바쁜지, 지 방은 개판은 지 엄마가 맨날 쌈나. 그러고 그냥 막 하도 정리가 안 되니까 지 엄마가 그냥 오시고 뭐고 막 방바닥에 너 알아서 해라고 막 다 갖다 패대기 쳐버렸어. 그럼 어떻게 청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청소를 한번 온 거야, 도와줘갖고. 이틀이 안 가더만 이게 유지가, 이 청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청결. 이게 마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청소 청결 아닙니까? 물론 뭐 습관화가 되면은 뭐 더 좋겠지만 이게 사실 타고나는 게 많이 있어요. 사람이 타고납니다. 이게 정리정돈 타고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개선하는데 사실 관리 부분 중요하거든요. 한번 개선이 되고 그냥 놔둬버리면 원래 상태로 관성의 법칙이 있으니까 돌아간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유지 관리 시킬 것이냐?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우리가 표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규정에도 만들고 스탠다디즈를 해놓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게 어느 특정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기적으로 다 얽히고 섞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PR하고 또 뭐 이 EMG하고 또 갈하고 말이죠. 뭐 다 이게 얽혀 섞여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인터그레이트 시킬 것이냐, 통합화시켜. 이게 바로 인스티튜셔널리제이션이다. 길게도 기네. 인스티튜셔널리제이션, 제도화시키는. 요게 8가지. 이것을 식스시그마 혁신 전략의 8단계인데 우리는 주로 많이 쓰는 게 DMAIC를 많이 쓰죠. 사실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죠? 이것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걸 챔피언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물론 BB들이 이제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측정 분석하고, 이 디파인이 챔피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표준화되고 통합화되는 거는 챔피언님들이 머리 부분과 이 마지막 부분을 컨트롤을 해 나가야만이 유지가 되는 거죠. 식스시그마에서 이제 기법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원래 품질관리 출발이 이제 뭐 관리도가 되겠습니다만, 요즘엔 뭐 T스퀘어 관리도 많이 이제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관리도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이것을 하고 있느냐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이제 소위 그 통계적 검정, 뭐 카이스퀘어라든가 또 샘플의 분포인 T 검정이라든가 어나리시스 오브 베이건스라는 분산 분석이라든가 많이 쓰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물론 이공계 이 백그라운드가 많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뭐 미적분이니 미분 방정식이니 뭐 이런 쪽에는 더 오히려 잘하시겠지만은
또 이공계가 통계 쪽을 많이 안 배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통계는 어떻게 보면 산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챔피언님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레그레이션, 회귀 분석 관계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이해를 점점 이제 뭐 익스퍼트는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실험 계획고 뭐 중요하죠. 최적화를 보면 실패 모형에 대한 효과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합육계, 불프루프, 실수 방지 체계 그 다음에 일부 이제 DFS에서 씁니다만 QFD도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하나의 방법론이죠. 요즘에는 뭐 서비스 섹터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회사가 나아오자 하는 방향도 같이 워크숍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가끔 제가 삼성전자에서도 저걸 활용해갖고 실제로 현재 애니콜 혹은 냉장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혹은 안 나와 있는 걸 총괄해갖고 저는 뭐 고유 지식은 모르지만 거기에 뭐 설계 팀장이라든가 또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분으로 또 해외 주재원 나가기 전에 그분들이 그 해외 공장을 어떻게 현재보다 나은 식으로 해나갈 것이냐 하는 워크숍을 QFD라는 걸 지금 아주 활용도가 많이 이제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툴과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제 기법도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뭐 태권도 그런데 아무리 뭐 왜 해야 되는지 알지만 발차기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차기, 돌려차기 이거 기본이란 말이죠. 옆차기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는 역시 그 소위 SIPOC Supply, Input, Business Process, Output, Critical Customer Requirement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양.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시스템의 목적은 경영 성과의 평균 수준을 높여야 된다. 뭐 두 가지일 거예요. 아까처럼 돌연변이를 제거해서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하나의 전반적인 레벨을 높이는 방법 두 가지일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돌연변이, 디펙트 요인을 제거시키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겠고 이렇게 이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리밋인데 리밋을 벗어난 요놈들이 디펙트죠. 이놈들이 페일리어고 이들이 클레임이니까 이거를 없앰으로써 자동적으로 요 높이를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바 자체를 이쪽으로 안정적인 쪽으로 이동시키는 이 두 가지일 거예요. 업무라면.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해서 이쪽으로 간 게 다시 일로 안 가도록 그렇게 이제 소위 만들어놓은 방법론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뭐 많이 봐왔습니다만 하도 뭐 많이 강도 지나시는 분들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건 맨날 눈에 드러나는 비용만 생각하는데 이 밑에 부분을 줄이게 되면 이 빙산이 같이 따라서 밑으로 내려앉죠. 올라가기도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이거의 9배나 많은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객이 이탈되고 단순히 클레임 걸리고 뭐 대기 시간이 증가가 되고 이런 것들의 직접적인 성과라든지 여기 금액적인 것보다 이걸 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히든 코스트죠. 이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사실 식스시그마에서 그걸 주지 않는 거죠. 베스트로 하지 않는 게 조금씩 모여서 이게 하나의 썸메셔이 되면 엄청난 되거든요. 그런 조그만 거를 무시하면은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 큰 것들이 그냥 실기가 돼버리고 이걸 어떻게 식스시그마에서 해나갈 것이냐. 그게 바로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그마로 가자는 게 뭡니까? 지금 시그마가 왜 중요하냐면 어느 부서가 몇 시그마냐, 어느 제품이 몇 시그마냐, 우리 회사 제품에서 시그마 가장 높은 건 뭐고, 가장 낮은 건 뭐고, 월스트는 뭐고, 베스트는 뭐고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1시그마, 2시그마를 높여서 딥배트를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 바로 그게 영기억이 나는 거야. 아, 3시그마는 우리가 저 히든 코스트 포함할 때 매출액의 25%가 버려지는 비용이구나. 이것을 시그마가 올라감에 따라서 굉장히 이 COPQ가 줄어드니까 이 줄어든 만큼이 우리의 재무제표의 프라핏으로 반영이 됩니다. 시그마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익이 줄어든다. 물론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원재료의 상승이라든가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경쟁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이 디클라인이 되죠. 프로핏 자체가.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이익을 내서 이거를 리니어계 정도는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만약에 환경적인 요인이 똔똔이라면 저걸 인해서 우리가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결국은 프로핏과 연결되지 않은 식스시그마 활동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득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바쁘고 한데도 여력을 그쪽에다 쏟아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엄청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손실 뭐 말할 수도 없죠. 우리가. 네. 이게 매출액의 이 정도라면 우리의 사이클 타임이라든가 우리가 BPS라는 거 다른 셋업 코스트라든가 단돌이라든가 고객 불만족, 또 딜리버리 문제, 과다 재고로 인한 문제, 장황한 설비, 결국 설비 가동률의 저하, 아니면 노른 설비 문제, 레이아웃, 기술 변화 요구, 생산성의 유실, 또 각종 사무 비용들, 또 뭐 유실 판매된 거, 그렇죠? 실추된 고객 실망, 신제품 출시가 딱 이 납기를 못 맞추는 이런 거, 또 물류의 코스트, 또 초과 근무 수당,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수당은 모르지만 이거 초과 근무를 안 해도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지는 또 그걸 해야 좀 풀리는 이런 부분들이 모아진 게 3시그마의 우리 수준이라고. 회사 전체가 매출액이 25%. 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거기에 뭐 한 15% 될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는 부분이 한 5%일 수도 있고 한 10%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의 프라핏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기업이 그래도 이 활동이 잘 되고 있다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돼야 되겠죠. 10%. 물론 뭐 10%라면 만약에 우리가 3천억의 매출액이 되면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야 되니까 뭐 참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소위 그 초일류 기업들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세칭 좀 잘 나간다는 기업들은 이것도 적다는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 막 20%씩도 나오고, 물론 거기는 이제 업의 개념도 있고 아이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이 나온 걸로 투자만 계속 하려니까 종업원들이 또 가만 안 있잖아요. 이익이 많은 나온 걸 우리의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프라핏 쉐어입니다. PS 수당이 나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좋다. 당신네들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당신네 1년 받은 연봉에 맥시멈 50%를 주겠다. 그 대신 못 드는 데는 막 5% 정도밖에 안 주겠다. 그러면 간접 파트라든가 R&D라든가 이런 그런 데는 몇 프로 주느냐? 그러면 회사 전체적인 성과에 따라서 30%에서 40% 사이 주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PS라는 것도 생기게 된 이유가 이익률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말이죠. 그런 즐거운 비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다. 5%가 저거예요. 5%가 마지노선입니다. 영업이익이 5%가 안 된다 하면은 이걸 징후진단이야. 징후가 나타난다. 징후. 그렇죠. 징후. 뭔가 안 좋다는 거죠. 거기는 뭐 변수가 많을 거예요. 뭐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가 매출 단가의 하락이라든가 그건 뭐 영원한 숙제고요. 아니면 우리가 개선 활동이라든가 식스시그마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뭔가 이익을 흡수를 못하는 게 있는 건 아니냐. 그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행히 우리가 작년도에는 뭐 식스시그마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챔피언님들이 고생도 하시고 잘해서 그 전년에 비하면 뭐 이익도 그런 대로 했는데 올해는 더 또 악조건이 많죠. 지금 뭐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데 식스시그마를 통해서 결국 뭐냐? 새로운 이 유닛을 창출이 돼요.
왜 식스시그마 아니야? 왜 식스시그마? 우리가 말이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말이죠. 실체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만이 뭐 면장해먹을 수 있다고. 근데 안 되는 건 뭐냐? 측정하기 전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측정하기 전까지 모른다. 지금 뭐 등급제 하니까 뭐 1년도 안 되고 지금 업체에서 뭐 서열을 매기겠다는 건 뭐예요? 모르겠다. 이게 측정이 제대로 안 됐다. 이게 뭉뚱그려서 말이지. 9%인지 4%인지 이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러니까 아예 그럼 점수 달라. 1, 2, 3, 4.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막 찬반이 엇갈리는데 측정 좀 제대로 해달라. 우리 그 학교에서 좋은 놈 데려다 쓰겠다. 민사고. 좋은 애들 쓰니까 뭐 스탠퍼드고 뭐고 막 2학년 때 MIT 막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또 한쪽에서는 아니 좋은 애들 데려다가 그러면 대학은 가만히 앉아서 거저 먹겠다는 거냐. 시원찮은 놈도 키워다가 좋게 만들어야지. 이제 한쪽은 이런 얘기고 한쪽은 아니다. 대학을 맺게 된다. 지들이 좋은 애들 그럼 너 약간 뭔지 모르겠어. 안 들어요. 골치 아픈 거예요. 뭐까지 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측정하지 않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있는데도 측정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직무유기지. 정말 측정이 안 됐다면 그동안 가치가 없다고 해서 측정 안 한 건데 과연 그런가? 이게 우리 챔피언님들이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식스시그마를 왜 하는 이유가 20%의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식스시그마에서 얘기하는 건 경상이익률까지는 뭐 안 가더라도 경상이 좀 다른 개념은 영업이익률이 한 20% 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천억의 매출액이 올리는 회사가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난다면 정말 잘한다는 거죠. 위생 변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뭐 독점 품목도 있고 삼성 고링 정밀유리 같이 뭐 TFDLCD가 잘 나가서 뭐 그런 데도 있지만은 거기는 뭐 영업이익률이 한 50%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뭐 그런 회사도 그런 업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식스시마도 열심히 아주 뭐 죽기 살기 그렇죠. 나름대로. 그래서 저걸 우리가 목표로 가져야겠다. 그리고 우리의 생산 능력이 12년 18%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주어진 설비에서 설비 확장을 안 하면서 많이 올린 건 사실이에요. 뭐 저도 이렇게 직접적인 모르지만 한육처럼 보면 참 여러분이 노력하에 우리가 마른 수건 짠 부분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사실은 뭐 여러 고생들 많이 했어요. 제가 알죠. 그 다음에 12%의 우리의 그 소위 레이버 코스트 노동력을 줄일 수가 있다. 줄인다는 사람 줄인다는 것보다는 그만한 여력을 딴 쪽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 내지 30%의 자본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니 뭐 식스시그마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는 이제 요 정도로 해서 한번 하고요. 조금만 더 보시죠. 뭐 식스시그마 추진과 성공 요인 조금만 한번 보고 시도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소위 이 성공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러려면 시그마 도입의 6단계 전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니즈에 왜 이거에 구체화가 됩니다. 최고의 현장을 올 때 사업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이를 전제로 프로젝트의 평가 기준, 결함, 데라이브, 수율, 사이클 타임 등을 정하고 물론 여기서 최고의 현장은 우리 이제 실패했는데 했죠. 다음은 현재의 COPQ. 정말 이걸로 인해서 COP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제가 개설되면 막바로 우리의 프로필가 영향이 끼칠 수 있는지. 물론 너무 돈 넣으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비전이며 고객으로부터 어떤 기업 혹은 사업, 제품 서비스 평가보고 싶은가 우리 캄코가 제3자로부터 어떻게 우리 회사가 비춰지기를 원하느냐. 우리 제품에 있어서 그 회사의 문화로서는 그 회사가 참 서비스로는 고객을 응대하는 자세로는 모든 것들이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캄코에 가서 봐라 말이야. 그럴 정도로 캄코가 하나의 스타로서 모델로서 역할을
만들어야 되겠죠. 중요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서부터 시장 연도의 투자 대비 이익 등 구체적인 목표를 짠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챔피언, 블랙벨트, 그린벨트를 봅니다. 결국은 챔피언님들의 이 책임으로 나중에 귀착이 되죠. 여기 나와서 뭐 블랙벨트를 발표하는 거 하나서부터 장표를 준비해 놓은 것부터 그런 것들이 결국 챔피언님들의 지도가 따라야 됩니다. 당신은 보니까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었는데 이거 넘기는 것도 잘 모르고 말이지 리허설도 한번 시켜봐야 돼요. 내일 발표면 당신 한번 와서 한번 발표 좀 해봐. 내일 사장님 모시고 오는데 나 망신줘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이게 또 안 된다. 안 되면 연습해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또 연습도 안 되고 그럼 그럼 되는데 그냥 이 행편없단 말이야 이놈이. 또 노력도 안 하고 이 앞에서 시험을 보는데 영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니면 대상자가 그 친구 아닌 건지 이게 정말 벨트 자체에 이게 다시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도저히 건너다만 절탄 건지.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각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결정하고 특성 추출하고 최적 배령을 하고 각종 미팅과 분기를 보고 원래 미팅 일정도 잡고 계획 시장의 장애를 정했는데 육식화 활동 원래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그래도 이런 마인드 속에서 이게 돼야 되겠다. 개별 목표의 달성률도 아울러서 직접 관리도를 평가하고 일부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를 다시 논의하고 말이죠. 진도가 안 났어. 중간 보고 발표를 딱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벨트 이놈이 가장 시원찮은 거야 이거. 보니까 엉망인 거야. 바쁘다고 못했는데 그렇다고 이 식스시그마 발표를 위해서 저녁 때 늦게까지 하는 모습도 못 봤다. 그렇다면 뭔가 이거는 다시 불러서 워닝을 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능력이 모자라면 좀 지원 사격을 좀 해준다든가 아니면 챔피언이 데리고 와서 겹살에다 소주를 먹여 준다든가 해서 어차피 경쟁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해라. 이게 하나의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식스마 추진의 5가지 단계, 요거까지만 하고 시도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역시 핵심 프로세스와 중요 고객들을 파악합니다. 그죠? 조직의 가장 중요한 수평 기능 활동 그리고 외부 고객들과 접하는 접점이죠. 명확한 큰 그림으로 이해해야 되겠다. 우리의 프로세스를. 내가 맡고 있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것을 고객과 관점에서 큰 그림으로 이걸 조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핵심 또는 부가가치 프로세스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요거는 핵심 프로세스다. 요건 좀 부수적인 부가 프로세스다. 그렇죠. 우리는 고객들한테 어떠한 제품, 어떤 서비스를 과연 제공하고 있고 이 프로세스는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디가 이 밸류 스트림 매핑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밸류 스트림이 어떻게 되고 있고 바틀렉이 뭐며 어디를 만져주면 가장 이게 퍼포먼스와 바이탈리티와 조직들이 이런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거기서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이 뭐냐. 정의할 수 있는 디파인이죠. 그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다. 현재 우리는 이렇습니다. 고객의 유용한 치료생활 서비스에 있는 아웃풋 요구사항 또 서비스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디파인이 되려면 이 성과를 측정해야 되겠죠. 고객의 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수준을 성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프로세스 성과에 갖다 수량에 평가를 해본다든가 다른 프로세스 아웃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든가 측정 시스템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뭘 버리고 뭘 강화시키고 어느 부분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고 급소가 어디고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잡아갖고 거기를 개선하고 이 부분이 안 돼갖고 식스시그마 프로젝트가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게 안 돼 있어. 어떤 건 좀 버리고 어떤 건 좀 강력하게 좀 이때 챔피언님들이 좀 그래 당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거 ABCD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해라 말이야. 그 다음에 나한테 좀 보고를 해봐. 그렇게 해서 그게
높은 잠재적 개선 기회를 파악하고 사실은 창의적 사고 뒷받침되는 프로세스 지향적 해결 방법. 사실은 밑에 벨트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힘도 약하고 경험도 약하고 또 머리도 좀 딸리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힘도 약하고 또 회사 생활도 부족하고 또 타부서하고 힘도 약하고 이때 챔피언님들이 잡아줘야 된다 이거죠. 결국은 여기서 벨트가 나와서 발표하고 아웃풋이 우리 챔피언님들의 아웃풋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또 영향, 임팩트, 과연 실행 가능성에 근거하는지, 또 잠재적인, 지속적인, 점진적인, 또 재설계, 리디자인 이런 것들을 잡아주셔야 되고 마지막에 확장 통합이 당신의 조직이 육심화 조직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성과를 또 수평 기능을 어떻게 감독시키고 그거에 대한 핵심 정보에 대한 메커니즘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주는 지속 가능한 서스테인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 오답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듭을 좀 짓도록 하고요. 성공 요인, 그 다음에 뭐 린 식스 시그마 그런 부분에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